네, 안녕하세요. 허재현 기자입니다.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여러 새로운 녹취록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도 일부 공개하고, 조선일보 쪽에서도 일부 공개하고, 뭐 열린공감TV랑 한국일보를 통해서도 오마이뉴스를 통해서도 막 파편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대장동의 뒷배가 누구냐? 예? 서로 각자 뭐랄까, 네, 뭐 이론적으로 보도하는 듯한데, 예, 특히 보수 언론이, 예, 제가 냉정하게, 예, 딱 정말 이거는 기계적 중립했어요. 예. 어디에 말이 맞느냐, 예, 제가 한번 분석을 차분하게 해봤는데, 예, 대장동의 그분은 윤석열로 거의 훨씬 더, 예,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분석을 마쳤는데, 자, 지금까지 어떤 언론도 저가 분석하는 것만큼 분석한 보도가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예. 이 내용은 제가 글로도 잘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예. 바쁘신 분들은 글 기사로 보셔도 됩니다. 리포액트, 네. 사이트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에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일단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천대유 김만배 일당들의 녹취록.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윤석열이 내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라고 말했다. 그래서 싸우고 왔다라는 거죠, 김만배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개돼서 대장동 뒷배가, 당신 윤석열이 아니냐. 지금 윤석열이 지금 몇 번 등장하냐, 이 사람들 대화에. 5번, 등장하잖아. 이재명은 한 번도 등장을 안 했다가 처음으로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이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살펴보니까 월간조선이 요 며칠 전에 보도를 하긴 했어. 제가 지난 대선 토론 생방송 직후에 이미 다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자, 이재명 게이트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월간조선 보도로 공개가 된 지금 녹취록 원문을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이겁니다. 자, 이재명 게이트란 발언이 나온 건 사실이야.
허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맥락을 해석을 잘해야 돼. 예, 이게 지금 이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게이트로 연결된다. 뭐 이런 취지의 대화가 아니에요. 예. 자, 보세요. 지금 정영학이랑 김만배랑 대화를 나눕니다. 이게 대화 시점이 언제냐면 2020년 10월이에요. 이게 대화 나눈 시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2020년 10월이에요. 왜? 2021년 가을에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2020년 10월은 그러니까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기 이전이에요. 1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게이트란 말이 대장동 게이트로 해석되는 건 좀 곤란해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정영학이 일단 뭐 하는 데까지 최선을 뭐 다 해보시죠. 해보시고 만배형 뭔가 이렇게 사업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그래 한번 우리가 노력이라도 해보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영학이 안 되시더라도 뭐 김만배가 아유 됐어 안 되더라도 나 스트레스 안 받아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정영학이 그래요 형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가죠 뭐 일단 트라이 해보죠 뭐 이런 겁니다. 그냥 노력은 해보되 우리 현찰은 너무 많이 쓰지 맙시다. 또 어디 또 공무원들한테 로비하려고 이것들이 아무튼 그래서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 형이 오리역을 해볼게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영학이 바른 사람님 잘 들어봐. 이재명 게이트 나온 거 맞아. 근데 이게 어떤 뜻인지 내가 해석해 줄게.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니까 진영주의에 빠져 있는 그 우익 유튜브 이런 것만 보지 말고 허지현 TV 잘 왔어. 잘 봐봐.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김만배가 맨 마지막에 뭐뭐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그러니까 예라고 하죠. 좋아요. 자, 이재명 게이트란 발언이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기 1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장동 게이트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건 상식이잖아요. 1년 전의 일인데 어떻게 대장동 게이트라고 해서 그래. 이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내가 대장동 사업 같은 거 되게 잘해가지고 공공환수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신의 어떤 치적으로 얘기했다라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이런 걸로 기소가 돼서 그죠? 대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던 당시에요. 그래서 김만배 일당들은 이거 혹시 그 대장동 관련한 발언이 잘못 와전이 돼가지고 혹여라도 검찰 수사가 시작될까봐 아마 그죠? 걱정했던 당시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그죠? 본격화되기 전이잖아 대장동 논란이. 근데 아무튼 이재명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죠? 만약에 유죄가 확정되고 경기도지사가 날아가면 바로 그냥 뭐 대장동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그죠? 마음껏 시작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이재명 게이트는 대장동 게이트라기보단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벌어질 온갖 논란들. 일단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물론 이것도 저도 추정입니다. 근데 하나 더 보실 게 있어요. 앞에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라는 말 앞에 써있는 그 문장을 보세요. 뭐뭐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뭐뭐 했으니까 망정이지 라는 표현을 언제 씁니까? 뭐가 그죠? 잘 안 될 뻔 했는데 무슨 조처나 무슨 일을 다 완료를 해놨으니까 망정이지. 하마터면 잘 안 될 뻔했어. 이런 표현 쓸 때 뭐뭐 했으니까 망정이지 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앞에 대화들이 어떤 내용들이에요? 에? 자신들의 비즈니스,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죠? 뭔가 계속 논의를 하잖아.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거 현찰은 얼마를 써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다만 우리 오리역에 집중해보자. 형이 뭔가 뭐뭐뭐뭐 조처를 해놨으니까 망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고민할 수 있는 거야. 오리역에 집중해보자. 하마터면 뭐가 안 될 뻔했어. 뭐 때문에?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미 조처를 해놨으니까 망정이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은 대장동 게이트 때문에 우리 사업이 다 어그러지게 생겼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죠?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기 훨씬 전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과 관련한 어떤 그 외부 사건 때문에 자꾸 사업에 방해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죠? 근데 내가 이미 어떤 식으로 조처를 다 해놨어. 그랬으니까 망정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리역 이제 집중해보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100% 확신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절반 이상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라는 표현은 전후 맥락을 잘 보셔서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맥락도 없이 이재명 게이트란 단어 하나 뚝 던져놓고 국민들을 그냥 혼란시켜 놓는데 기자들은 예리합니다. 이런 거 다 해석할 줄 알아요. 그리고 월간조선이 추가로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재명 게이트라는 발언이 나올 때에 뭐 정영학과 김만배의 뭐 추가 대화다 이러면서 시덥다는 것들을 공개해놨는데 이것도 보면 이재명 게이트라는 발언의 맥락이 뭐 대장동 게이트를 지칭하는 거라기보단 오히려 김만배가 얼마나 이재명과 거리가 먼 사이인지가 역으로 증명돼. 잘 보세요. 자,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형님, 제가 뭐, 형 뭐 특종 많이 했어. 돈 벌만큼 벌고. 그러니까, 정영학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사 얘기를 하다가 얘들이 무슨 사업 얘기로 또 넘어가. 그러다가, 진짜 조용히 사업 잘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가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 그리고 내가 얘네들한테 무슨 로비한 얘기도 돈 들어간 얘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로비해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키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김만배랑 나누는데 얘네들은 이건 남욱이랑 정재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욱이랑 정재창은 약간 동업자는 동업자인데 약간 그 거리가 있는 동업자예요. 김만배랑.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김만배가 로비도 공무원들한테 여기저기 하는데 그것조차도 남욱과 정재창한테는 다 얘기를 안 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정영학이 형님 돈 들어간 거 얘기 안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닌 거는 형님 안 하시잖아요. 만약에 그런 거 돈 들어간 거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뭔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는 유한기가 들어가서 손 쓰면 되는 거고 정재창이는 유한기. 결론은 마지막에 재창이는 거기 붙었을 수 있어. 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 말을 가지고 이재명이 대장동 업자들의 그죠? 무슨 뒷배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전혀 다르게 해석해야 됩니다.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이재명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죠? 누구를 통해 설득해요? 김만배가 직접 설득하는 게 아니고
유한기 씨를 통해서 설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 이제 고인이 되셨죠. 예. 그 경기 이제 성남도시공사 네, 거기서 이제 간부로 계시다가 억울하다 이러면서 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무튼 이재명에 대해서 로비를 해야 되는데 김만배 본인이 직접 하질 않고 유한기를 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여러분? 김만배가 되게 유명한 법조기자예요. 그리고 윤석열도 그죠? 만나고 다녀요. 그런데 이재명은 직접 만나는 사이가 아닌 거죠. 유한기를 통해서 본인의 뜻을 대신 전하는 사이라는 거예요. 에? 이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김만배가 만약에 이재명과 직접 아는 사이이고 이재명의 측근이라면 왜 굳이 유한기라는 한 단계 건너서 로비를 하죠? 생각해 보세요. 김만배가 직접 만나는 사람과 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윤석열이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야. 뭐 더 뭐 좀 더 도와달라 그랬더니 안 도와준대. 그래서 싸우고 왔어. 씹새끼 좁새끼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야, 형 판단이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친하고 정말 대놓고 직접 만나서 로비하는 사이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직접 만나요. 그리고 안 들어주면 싸우고 그리고 또 달랠 때는 집도 사주고. 그런데 이재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한다? 내가 직접 만나고 올게가 아니라 유한기가 들어가서 손 쓰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유한기를 뭘 믿고? 아무튼 김만배가 본인이 이재명을 오랫동안 그죠? 옆에서 측근으로 지내고 온갖 밀접한 이야기를 하는 사이라면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가 기자들 되게 잘 만나요. 그렇게 문턱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뭐 저도 뭐 한겨레 재직 때 이재명 지사 뭐 경기도 성남시장일 때부터 수시로 연락하고 그러면 전화도 막 콜백도 바로 와요. 이분은 왜 약간 놀라울 정도로 하여튼 대응이 되게 빨라. 그리고 본인이 직접 대응해. 전화도 직접 그냥 콜백이 와요. 만약에 전화를 못 받으면 그리고 하여튼 뭐 얘기 한 번 전화가 오면 막 2-30분 얘기를 해. 워낙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그래서 그냥 연락해서 그냥 찾아가서 만나면 돼. 이분은 대신 이제 일정을 조절해서 만나야죠. 시민들하고도 또 만나야 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이분이 뭐 바빠서 못 만나고 이런 분이 절대 아니에요. 기자들 만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시민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잘하고. 그래서 이재명은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지자체장이 아니에요. 아니 허재현 기자도 그런데 아니 김만배 같은 진짜 관록의 법조 기자인데 연락해서 김만배가 만나러 가지 못하겠어요? 당연히 오라 그러지. 이재명 입장에서는 땡큐인데 그런 기자 알고 지내면 그죠? 근데 김만배가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로비를 해야지만 가능하다.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나 김만배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모르는 흔적이에요. 김만배는 이재명하고 별로 안 친해. 대신 이재명의 측근들을 상대로 계속 로비를 하고 그들이 이재명을 설득하도록 노력한 흔적이 바로 이 대화에서 나오는 겁니다. 월간조선이 이게 이재명과 연관된 뭐 흔적이다라고 지들이 공개를 했는데 제가 볼 때 이거 자살거리야. 월간조선 공개해줘서 고마워. 니들 국민들 그렇게 사기치고 속이려고 하면 그냥 대장동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지 마. 공개하면 할수록 너희들이 얕은 수가 오히려 나한테 걸린다 야. 어쨌거나 땡큐. 난 이런 대화가 있는지도 몰랐어. 자, 그러고 더 대화를 합니다. B1 성남 무슨 어떤 이제 공사 구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서 많이 남으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아무튼 뭐 이런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합니다. 예. 이게 이제 이재명 게이트 발언이 있었던 날의 그 대화 내용들이에요. 우리 화천대유 주주 아니 그 멤버도 있지 않습니까? 형님 진짜 머리 아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그러니까 김만배가 또 나 고민 없어. 저거 잘 마무리했잖아 대장동. 형이 얘가 뭐 위험한 건 다 했지 해줬어 민관에 시청 문제 해결했지 뭐 해줬지 뭐 해줬지. 그러니까 이거는 대장동 사업의 완료를 위해서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에게 뇌물 갖다 바치고 이재명 측근들에게 그죠? 달라붙어가지고 뭘 했는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재명 측근들에게 이렇게 로비를 했는데 그럼 이재명이 뒷배 아니야? 여러분 또 그런 얘기 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후보는요 본인이 인사권자로서 유동규 같은 인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예.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앉힌 거 다 사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측근들에게 김만배 일당이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공무원들에게 뭐 갖다 바치고 이거는요 이미 다 공개가 됐고 이재명 후보도 다 인정한 내용이에요. 이미 사과도 마쳤고 이게 무슨 뭐 새로운 무슨 뭐 의혹도 아닙니다. 예, 조선일보는 이게 무슨 뭐 새로운 무슨 내용인 것처럼 공개를 해놨는데 실패했어. 뭐 아무튼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잘 알겠습니다. 나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걱정하지 마. 영화가 잘 가. 너랑 미래를 함께 하고 싶어. 잘 가. 뭐 이렇게 브로맨스를 나누다가 더러운 브로맨스를 나누다가 이제 헤어지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이때 아무튼 이재명 게이트가 아무튼 뭐 그 발언이 있었다는 이제 뭐 이제 맥락을 이야기한다면서 월간조선이 공개를 했는데 제가 볼 땐 오히려 뭐다 이재명은 김만배랑 직접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로비를 시도해야 할 만큼 김만배는 이재명과 친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확인이 되는 녹취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조선일보가 또 공개한 게 있어요. 이 보세요. 이게 이제 또 뭐 이재명과의 연관성을 뭐 보여주는 녹취록이다 이러면서 또 공개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또 그런 내용이 아니야. 보세요. 김만배랑 정영학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하는 형님 반가워요. 네. 유동규는 저쪽에서 탈출해서 사업을 하고 싶은 거지. 내 분위기도 좋은데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유동규의 앞날에 대해서 갑자기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유동규에게 돈 먹이고 같이 그죠? 이재명에게 막 로비하는 창구로 유동규를 지금 활용을 했으니까 유동규가 그죠? 잘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유동규 앞날을 이제 걱정합니다. 얘네가. 유동규 걔는 만약에 저기 가서 쫓아갔다가 부정한 일 나타나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유동규 부정한 일 나타나면 큰일 나. 우리까지 다 죽어.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이 그렇죠. 요즘 이 지사가 여론조사도 그렇게 막 그죠? 간당간당한데 이러다가 유동규까지 그죠? 날라가면 우리 큰일 나는데 뭐 이런 걱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김만배가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볼 때는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이겨.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더 뭐다? 그런데 이재명이 경선에 당선돼서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참 좋긴 한데 그런데 이재명 측근들이 옆에 있다가 유동규 감시하는 눈들도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겁나는 거지. 김만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다시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유동규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로비를 해야 돼. 아까 그 유한기 통해서 로비하듯이. 그런데 이재명 주변에 측근들이 너무 많은 거야. 다른 이제 유동규를 감시하는 눈들. 그래서 로비가 안 먹힐까봐 그걸 겁내고 있잖아 지금 김만배가. 이 대화가 지금
이재명 그죠? 이재명 야 우리 이재명만 믿고 있으면 우리 이재명 덕분에 온갖 비리 성공 다 할 수 있어. 지금 이 얘기로 지금 여러분 그렇게 보이세요? 예. 네. 한글 제대로 다시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유, 유동규, 아유, 우리가 유동규 통해서 로비해야 되는데, 아우, 유동규한테 부정한 일 나타나면 우리 난리 나는데, 예? 어우, 그리고 이재명, 이 사람 이거,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도 이거 불안하고, 아니야. 걱정하지 마. 이재명 후보가 돼. 그런 건 걱정할 게 아니고, 우리가 걱정할 건 뭐다? 이재명 측근들이야. 유동규 감시하는 눈들도 많잖아. 우리는 그게 겁나. 이거를 조선일보가 대놓고 공개했어. 이게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비리와 연관되어 있다고. 얘네들은 바보 아니냐? 나야 땡큐지. 고마워. 녹취록 원문 다 공개해줘서 지금까지 찔끔찔끔 공개해가지고 마치 이재명 게이트 뭐 이래가지고 이재명이 엄청난 무슨 뭘 봐준 것처럼 뭐 그렇게 해석되게 국민들 낚을 뻔했는데 조선일보의 바보 기자들이 전체 원문을 공개해줘서 이 맥락이 정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측근들 유동규도 그렇고 유한기를 통해서 막 로비를 막 하려고 한 거야. 김만배가 직접 그죠? 하지는 못하고 이재명과 별로 안 친하니까. 근데 이재명의 측근들이 워낙 그죠? 깐깐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유동규 감시하는 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린 그게 겁나.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선일보 자살골 땡큐. 자, 만약에 이들이 이재명 후보가 그런 식으로 뒷배를 봐주고 온갖 것들 그죠? 김만배와 이재명이 수시로 만나는 사이라면 이 사람들이 이재명이는 형이 가진 카드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렇게 얘기합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 이재명 게이트와 윤석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김만배의 카드 이 발언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뭐냐면 윤석열에 대한 정보는 이 대장동 범인들에게 내부 변수입니다. 자기들이 카드를 쥐고 있는 카드야 윤석열에 대해서. 근데 이재명 게이트라고 언급하면서 즉 이재명과 관련한 변수는 자기들 내부 변수가 아닙니다. 이거는 외부 변수로 보는 게 맞죠. 네? 네. 보세요. 뭐뭐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그죠? 딱 봐도 이재명과 관련한 여러 정보들은 외부 변수입니다. 이 대장동 범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변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윤석열은 우리가 가진 카드면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이재명 게이트란 발언은요. 자신들이 이재명과 관련한 약점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외부 변수 탓에 이재명과 관련해서 벌어진 외부 변수 탓에 우리 사업이 잘 안 될 뻔했는데 내가 다 조처를 해놔서 망정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윤석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가 워낙 많아서 윤석열은 하마터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대화의 맥락이 정확히 해석이 되시죠? 이재명 게이트는 외부 변수고 윤석열 카드는 내부 변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한 정보를 김만배는 빠삭하게 갖고 있고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그죠? 별로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유한기나 유동규를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 계속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조금만 살펴보면은 금방 녹취록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뭐, 국민의 한 30%는 솔직히 팩트체크 잘 안 하고,
그냥 뭐 지들 하는 얘기만 들어주니까 그냥 막 지르고 있죠. 자, 국민의힘이 대놓고 또 공개한 녹취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에게 불리한 녹취록일 거다 하고 국민의힘이 지들 스스로 공개한 녹취록이야. 근데 보세요. 이것도 오히려 윤석열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양승태 대법원장 얘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그 대법관들에 대한 막 평가를 합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로운 사람은 누구일까? 그래서 보세요. 양승태 대법원장님, 시절에도 우리 법 연구회 출신들, 형이 꽉 오래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야. 박근혜 정부 때 아주 적폐 판사로 유명하죠, 이분. 양승태 대법원장은 깍듯하게 양승태 대법원장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되게 좋은 분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막 하다가 근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이분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분이죠. 김명수 대법원장 사람은 나쁘진 않은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님자를 안 붙여요. 별로 안 친한 거죠. 김만배가 또 얘기를 받습니다. 윤석열은 대법원장님은 님자를 붙이면 이건 양승태 대법원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승태 대법원장님 저거 회복되지 않는 한 윤석열은 법조에서 그죠? 판사들이 싫어하잖아요.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이 적폐 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명예가 회복되지 않으면 윤석열은 죽을 수 있어. 워낙 죄가 많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윤석열은 그래서. 그죠? 그래서 김만배가 되게 좋으신 분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처음 공개됐을 때는 이 되게 좋으신 분이야 라는 게 윤석열을 지칭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대화의 지금 전체 맥락을 보니까 좋으신 분 이렇게 높임말을 써서 지칭하는 거는 이 대화 맥락 속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으신 분은 일관되게 양승태 대법원장을 지칭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윤석열은 아닌 것 같아. 민주당은 처음에 이게 윤석열을 지칭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되게 좋으신 분이야. 그렇죠. 나한테도 꼭 손을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라고 했다는 겁니다. 난 이것도 윤석열하고 한 대화인 걸로 알았는데 처음에는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나눈 대화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양승태 씨 무슨 사이야 김만배랑. 그러면서 이제 또 양승태 대법원장과 관련된 얘기를 막 합니다. 형 치악산 어디 뭐 둘이 같이 무박으로 가지 않았어요? 양승태랑 많이 갔죠. 한두 번 뭐 무박이 아니라 한 뭐 비박했지. 잠은 안 자고 왔는데 한두 번 간 게 아니라 여러 번 양승태랑 갔지. 대법원장님이 대법원장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김명수가 아니고 양승태입니다. 대법원장님이 또 어디 갈 때 뭐 황해산 뭐 가려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또 뭐 부탁할게 없어. 양승태 대법원장도 수시로 찾아가고 수시로 같이 산에 다니고 수시로 부탁하고 그랬던 사이라는 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두 손 꼭 붙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라고 얘기한 거는 윤석열이라기보단 이 대화 맥락 속에서는 양승태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김명수 아닙니다. 김명수는 얘들이 별로 안 좋아해 얘기하잖아요. 김명수 대법원장님도 아니고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표현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람이 나쁘진 않지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대법원장님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국민의힘은 윤석열에게 뭐 이로울 거라고 이재명에게 뭔가 불리한 녹취록처럼 공개를 해놨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윤석열과 관련해서 뭐 해명된 게 있습니까? 이 녹취록에서? 딱 하나 있어. 윤석열과 김만배가 이렇게 자주 만나가지고 뭐 위험하지 않게 해 이런 거 충고한 거 이런 거가 윤석열을 아니란 건 알겠어. 그런데 이 얘네들이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죄가 많은 사람이긴 해. 이 대화가 맥락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 대화의 전체 맥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도 윤석열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오히려 양승태 대법원장 엿먹이는 그런 대화 녹취록이네. 뭐 국민의힘이 뭐 대놓고 좋으신 분은 윤석열 아닌 양승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같은 일치된 판단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이 죄가 많다거나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어 요 말이 뒤집히는 건 아닌데요. 일단 전체 맥락 공개해줘서 고마워요. 국민의힘 생유. 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보도입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김만배 씨의 역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김만배 씨가 이제 누나를 통해서 윤석열 집을 그죠?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다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죠? 의혹만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논의한 듯한 녹취록이 나왔어요. 보세요. 이게 대화 시점은 지금 오마이뉴스가 밝히기를 그죠? 이거 윤석열 대선 후보 부친의 집을 매입한 거는 이제 2019년 4월이죠. 요 대화 시점은 2019년 초인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화 좀 봅시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 회사에 뭐 돈 넘기시고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정형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집 사주는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돈으로 주시는 거고 대신 이제 뭐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하시지는 말고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어쩌면 또 저쪽에서는 양도소득세 끊을 거 아니야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아무튼 집 사주고 뭐하고 이런 것들 누구한테 맡긴다? 누나한테 맡기겠다. 내가 차라리 그냥 많이 해서 현찰로 바꿔갖고 그렇게 계속 줘야 되겠다, 누나한테. 정영학이, 네, 그러면 누님은, 이 회사에 다른데 뭐, 직장이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 정영학이, 누님을 그럼 이 회사에, 대장동 관련 회사에 취직을 시키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급으로 연봉 뭐 1억씩 드리겠다, 2억씩 드리겠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김만배 누나는 그죠? 돈이 별로 없어. 다 누구 돈으로 하고 있다? 김만배 일당의 돈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그죠?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이 대화를 나눈 직후에 바로 몇 개월 뒤에 실제로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옵니다. 그리고 JTBC 보도였나요? 뭐 아무튼 뭐 새로운 내용도 또 공개가 됐죠. 이건 대장동 녹취록이라기보다 대장동 수사 기록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그 2011년 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이 이제 주임 검사였는데 그죠? 대놓고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기소를 안 해줬죠. 뭐 그게 이제 뭔가 이제 직무유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 추측일 뿐인 거지. 근데 정황이 나왔어. 이걸 입증하는.
자, 보세요. 김만배가 이 그 검찰에 출석하는 조우영 씨한테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올라가면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돼요. 안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검찰에 올라가가지고 윤석열을 만났는데 실제로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주고 첫 조사와 달리 되게 잘해줬다. 이런 대화 이제 증언이 수사 기록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니 김만배가 뭔데 윤석열이 조우영에게 커피 타줄 거란 걸 잘 알아? 그리고 별로 조사 대충 하고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 무슨 정보를 들었길래 안심할 수 있어? 김만배가 무당이야? 어떻게 윤석열이 앞으로 뭘 할지 어떻게 이렇게 미래 예언을 잘해? 커피 타줄 거란 것까지 어떻게 이렇게 알아? 그러니까 이건 뭐다? 김만배가 김만배가 조우영에게 소개해준 박영수 변호사를 통해서, 그죠? 박영수 변호사가 윤석열과 내통을 해가지고, 그죠? 윤석열이 어떻게 수사할 건지를 김만배에게 정보를 미리 빼주지 않았다면, 이걸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 김만배가 무당이 아니나, 그죠? 그래서, 윤석열이 대장동 그 불법 자금, 이 사람한테 커피 타줄 거라는 거를 예언했고, 실제로 커피 타주고 그냥 집에 보내줬다라는 김만배의 이런 예언, 녹취, 수사 내용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장동 그 업자들이 2011년에 그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1,100억 원을 윤석열이 회수를 하지 않아가지고, 예금보험공사가 원래 회수해야 되잖아요. 부산저축은행이 공중분해됐으니까. 근데 이거를 수사를 안 해주면서 얘네들이 이 1,100억 원을 2014년인가 2015년까지 마음대로 써. 공중에 붕 뜬 돈이 됐거든. 예금보험공사가 이걸 못 찾아. 나중에 찾아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몇 년 동안 이거를 쌈짓돈처럼 잘 써가지고 대장동 그 지주 작업을 다 마무리해. 그러니까 윤석열 이 검찰이 얘네들의 씨앗머니 1,100억 원을 마련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 겁니다. 지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윤석열이 이 대장동 사업에. 박영수가 아무튼 안심하라고 하면서 설득을 한 것 같죠.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다 사기꾼들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기꾼들이 자기들끼리 사적으로 대화한 겁니다. 전혀 거짓말을 이야기할 그런 현장이 아니고요. 그리고 김재원 씨, 당신들은 얼마 전에 감옥에 있는 무슨 조폭까지 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이 현금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식으로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조폭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조폭이 하는 말은 양심선언이고, 대장동 업자들은 사기꾼들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왜 조폭 말을 더 신뢰해? 국민의힘은? 조폭은 사기꾼이 아니야? 조폭 말은 철석같이 믿고 막 터뜨리고, 화천대유 얘네들은 사기꾼이니까 못 믿고, 아이고. 하여튼 내로남불의 끝판왕 집단들. 자, 이런 내용들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이 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 정책들 이런 식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언제 정경련이 그런 발표했냐 얘기하고 있죠.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일부러 갖고 왔어. 조선경제신문, 조선비즈. 얘네가 2월 13일 날, 불과 며칠 전이야. 정경련이 우리나라 기축통화 자격 충분하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정경련이 이렇게 분석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정경련이 실제로 이런 분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분석할 능력이 없어요. 예, 제가 이쪽 전문가도 아니고. 다만 조선경제신문이 분명히 이렇게 보도했다라는 거. 근데 지금 와선 조선일보가 또 딴소리하고 있다는 거. 정경련이 언제 그런 분석했냐. 아이고, 니들 신문이나 다시 검색해봐 이것들아. 자, 여러분, 네, 허지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오늘은 대장동 녹취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주 그냥 끝장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예. 이 이상 더 완벽하게 분석한 언론이 없어요. 예.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계속 더 국민의힘이 이 흑색 선전을 해가지고 또 어떻게 또 물타기 하는지 눈 부릅뜨고 감시하겠습니다. 모두 여러분 덕에 활동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